예, 안녕하십니까. 하이트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입니다. 5월 9일 월요일 장중 시황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27.48포인트 1.04% 하락한 2617.03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8.37포인트 2.08% 하락한 865.75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수의 낙폭이 다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일단 좀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로 출발을 하면서 그 순매수의 그 규모가 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 초반에 지수를 좀 그 하락 출발했지만은 낙폭을 줄이려는 이런 시도로 좀 연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 결국 수급적인 부분이 변화가 나타나면서 지금은 외국인이 현 선물 시장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의 시장이 그 FOMC에 대한 대기 모드였다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상이 바뀌었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5월 FOMC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라든가 악재에 대한 우려가 거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FOMC 이후에 이번 주 수요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CPI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지금 본질은 그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본질은 이 시장이 이렇게 FOMC 이후에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와 시장의 스탠스가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시장이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후에 기자회견 연설을 통해서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0.5%의 금리 인상을 향후 2, 3회 더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그거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컨트롤이 되겠느냐라는 쪽에 일단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하고 시장의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의 입장은 경제는 여전히 튼튼하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연준의 입장인데 시장은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도 못 잡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만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쪽의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의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 FOMC 다음날 FOMC가 진행이 되면서 그날은 주가가 좀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일단 시장은 자이언트 스텝이 없다라는 쪽에 방점이 찍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그 상승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보다 더한 하락을 연출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입장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어떤 우려들이 지금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죠. 이번에 그래서 4월 CPI가 점점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4월 CPI에서 결국 시장이 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은 일단 그 인플레이션의 정점,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이번에 이제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전보다 조금 하향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4월 CPI의 어떤 그 좀 하락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상치라든가 또 전월 대비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결국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의 어떤 그 신호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가지는 기대감입니다. 다만 그게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지금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의 소매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의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 섞인 전망들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단 시장이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미국의 4월 CPI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물가가 고점을 통과했다라는 확신이 시장에 조금 퍼져야 돼요. 그게 지금 가장 시장이 지금 바라는 급선무입니다. 뭐 일단 그 대상이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FOMC에서 CPI로 시장이 지금 집중을 하는, 확인하는 그런 대상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우리 증시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일본의 낙폭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죠. 일본 증시가 그 기시다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금지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그 이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 증시가 좀 낙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 뉴욕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반등을 못했는데 선물 시장까지 지금 좀 하락을 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우려가 시장에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지금 연기를 시켰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본인의 어떤 그 집권 연장에 대한 그런 부분과 연결을 시키면서 그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의 강화, 봉쇄의 연장 이런 쪽으로 지금 그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상당히 뭐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공급망 이슈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또 그 해결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우려들이 또 작용을 하고 있죠. 뭐 지금 일각에서는 5월달에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것을 이제 중국의 어떤 봉쇄 장기화가 좀 상쇄를 시키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결국 오늘 다시금 시장은 이런 악재들의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가 다시 2610대까지 좀 빠지고 있죠. 사실 최근 3개월 동안 2610 내외에서의 낙폭 그 반등이 좀 나타났어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코스피 2600이 1월달 저점 2590선 이 저점이 지금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그 저점에 근접을 하면은 지수가 좀 반등을 보이는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다시금 코스피 지수가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도 과연 그러한 흐름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이 먼저 확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수요일날 발표된 미국의 4월 CPI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 FOMC보다는 CPI가 지금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미 FOMC 전부터 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정말 그것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죠. CPI가 굉장히 중요해진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장 초반에 매수세를 보이던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매도 규모를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을 지금 이 등락을 이끄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사실 그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매도세가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아요. 외국인들은 코스피처럼 10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어떤 시장의 분위기보다는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건 아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상승 종목 100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업종별로 봤을 때 업종별로 봤을 때 보면은 오늘 정말 극히 일부, 그러니까 통신 장비라든가 뭐 육계 관련주라든가, 이건 닭고기 가격의 상승 이슈 때문에 오늘 좀 오르고 있고, 통신 장비주들이 최근에 뭐 삼성전자의 그 미국에서의 어떤 5G 대규모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UAM 계속해서 신정부의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부분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상승 종목 수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인 어떤 그 상승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많은데, 오늘 뭐 이제 많이 빠지는 쪽이 뭐 철강이라든가 건설기계라든가
또 뭐 시멘트 레미콘이라든가 또 리모델링이라든가 반도체 또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많이 빠지죠. 결국은 지금 시장 빠지는 쪽은 그동안 조금 상대적으로 상승을 했던 업종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조금 성장주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 미국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중요한 변수로 불거지면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보시면은 그런 쪽에 어떤 성장주들이 낙폭이 좀 커지고 있어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잘 버팁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지난주에 한 차례 강한 반등을 보였고, 여기서 이제 그 금요일 날은 좀 빠졌습니다만은 일단은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하방 경제를 유지해주고 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성장주 중심의 약세들, 이런 것들이 나타 성장주와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올랐던 업종들이 차익 매물을 받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시장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시장을 볼 때는 일단 2600선, 일단 올해의 저점, 이 부분이 이번에도 과연 지지가 되는지 여부. 두 번째는 이제 수요일 날 발표될 미국의 4월 CPI 이후 CPI의 어떤 결과를 보고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조금 그 외국인의 선물 매매라든가 뭐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등락이 나타나면서 조금 좀 재미없는 이런 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전히 시장은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낙폭과대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조금 부담 없는 가격에 종목들을 찾아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장종시장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